네, 안녕하세요. 도서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은 사실은 저희가 주로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이건 패소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는 거고 수목보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 청구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인정고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요.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만약에 나무를 심거나 건축물을 지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야, 이거는 사업되는 줄 알고 수용받으려고 나무 심거나 그때 건물 지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데 사업인정고시 전에 식재한 나무 그때부터 벼농사를 지었거나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나무를 심거나 이분의 경우에는 무궁화를 심은 건데 그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이 있다는 게 발표되고 알려지기 시작할 때 무궁화를 심은 거예요. 그 전까지 벼농사 짓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보상해주는 쪽 입장에서는 이거 보상받으려고 갑자기 무궁화 심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왔을 때 물론 저희들도 이게 100% 아니면 우리가 승소성이 더 높다고 본 건 아닌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야. 이분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건을 진행 안 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한번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우리인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검사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닌데 당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그분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이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갔는데 역시나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17년도에 이게 이제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로 확정 발표가 됩니다. 17년도 6월 29일 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익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알려진 거예요. 17년도 12월 14일 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공고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제 개발행위 허가 안 해주겠다. 그렇게 새로 건물 짓지 마. 이런 취지예요. 건물을 짓거나 형질 변경하지 마. 그러다 보니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부지가 객관적으로 특정된 시점 아니냐.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무궁화를 심어요. 2018년도 3월에. 그리고 나서 2019년도 5월 19일 날 이분이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등록 정보를 변경합니다. 벼농사를 짓다가 무궁화 농사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2019년도 11월 13일 날 보상계획 공고가 딱 떠요. 보상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작물 조사하고 물건과 지작물 조사하면서 이제 그때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5월 19일 날 사업 인정고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협의를 하는 건데 사업 인정고시가 나니까 보상 공고 나오고 나서 협의를 해요. 근데 사업인정고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인정고시 전에 무궁화 심었네? 우리는 벌써 2년 전에 무궁화 심었는데? 근데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사업인정고시가 22년 5월 9일은 맞지만 당신 말이야 이거 보상계획 공고 전이기도 하지만 보상계획 공고가 나오기 6개월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했고 그 전에 3월 달에 무궁화 식재했잖아. 벼농사 짓다가. 근데 개발행위 제한공고 지역공고가 나온 2017년도 12월 14일 이후에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너 이거 알고 무궁화 심은 거 아니냐 보상받으려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여러분들이 한번 요것만 놓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게 맞냐.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의심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공고가 큰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전 부지가 확정됐다는 게 막 뉴스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 재건축이 된다 이렇게 공고되는 것도 아니야. 공고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관보에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으로 여기 뭐가 들어올 거래 이런 얘기인데 아니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뭐 그런 거 신경 써나? 이게 KBS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MBC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만 떠돌아다닌 건데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말이 맞겠냐. 너무 이거를 그냥 나쁜 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지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고 심었을 수도 있어. 거기는 왜 무궁화 심어?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좋대. 나도 심을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억울하다. 그리고 원고 주장은 나는 이거 보상계획 연락보고 이전에 식재했는데 보상 대상 아니냐. 그리고 사업인정고시 전 이전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피고 쪽에서는 웃기지 마세요. 정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논에 있다가 무궁화 심습니까? 정상적인 영업 활동 아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인 영농 목적이 아니라 보상 목적으로 식재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셔서. 근데 결국 졌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억울하시긴 하겠지만 이게 내 생각, 그게 주관적인 내 마음속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소송에서는 양쪽이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히 판사가 봤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관적으로 볼 때는 선량하고 너무 착하게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믿겠다라는 거니까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말, 내 심속에 있는 내 고민만 맞다고 생각하시면 져요 소송은. 아니 그러면 변호사도 막 싫어진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 드리면 아니 왜 내 편 아니냐고 막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 말만 듣고 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고,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도 진행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